암이 하루 만에 생기진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딱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암 환자가 됐더라. 이런 분은 진짜 단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암을 이겨낸 약사 김은아입니다. 제가 3,000명 이상의 암 환자를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이었는데요. 최근에 채소 해독식이라는 책을 낸 저자이자 강남 세브란스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진료교수로 계신 우리 이정인 작가님 모셨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채소해독식 저자 이정인입니다. 현재 강남 세브란스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진료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제가 전공의 때는 암 환자분이 보통 이제 40대도 별로 없었고 50대가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네. 지금은 심지어 10대도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젊은 환자들이 늘었군요. 네. 20, 30대도 굉장히 많고요. 제 주변에도 지금 20명 넘게 투병하고 계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정인 교수님의 그 채소 해독식을 가지고 한번 얘기 나눠보면서 가장 효과적인 해독식을 하면서 암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책에서 말하는 채소 해독식이라는 건 어떤 개념을 말하는 걸까요? 보통 이제 채소 해독식이라고 하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채소만 드시거나 채소즙만 드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단식을 하시거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뭐 시중에 디톡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짧은 시간에 채소만 먹는 그리고 몸의 독소를 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도 많이 하고요. 네,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책에 담았던 내용은 꾸준히 채소가 올라오는 그 식단, 생명을 살리는 식단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렇군요. 이제 식단입니다. 네. 일상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네. 꾸준히 채소만 올리신다면 해독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문제가 암 환자가 늘은 거의 문제가 초인스턴트 가공 네. 음식이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핸드폰만 들면 수고를 안 해도 배달 음식이 쫙 오는.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밤에는 재미있는 넷플릭스를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몸이 어떤 회복할 시간 또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병원에 이제 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니까 네. 스케줄을 저희가 이렇게 마취하려고 보면 로봇으로 갑상선 암 수술하시는 분들이 4분이 올라오신 적이 있었는데 3분이 20대였어요. 그리고 갑상선암이. 네네 20대 갑상선 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저는 선생님이 이렇게 채소 해독식을 써주셔서 너무 기뻤던 게 우리 환자들이 병원에서 이제 그럼 이후에는 어떤 걸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꼭 하면서 퇴원을 하는데 뭐든지 다 드셔도 됩니다 라는 이제 의사 선생님과 영양 선생님의 가이드를 받고 정말 신나게 또 똑같이 짜장 볶음밥 뭐 이렇게 먹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채소에 주목하기 시작하셨다. 채소의 중요성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네, 방대한 데이터가 이미 기반이 돼 있고요. 병원에서 이제 암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투병하시면서 기운이 너무 없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기운을 돋구시기 위해서 잘 드시라는 걸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암이 하루 만에 생기진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 딱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암 환자가 됐더라. 이런 분은 진짜 단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이미 10년, 15년 전에 맞아요.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소리 소문 없이 몸에서 시작된 그 씨앗이 자라서 결국은 진단을 받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으로 만든 생활 습관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활 습관 자체가 오랜 기간 축적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들도 사기암 환자라고 할지라도 진단받고 정말 짧은 시간에 집중만 해도 이전의 생활 습관, 식이 습관을 끊고 새롭게 이렇게 몸에 적용을 했을 때 우리 신체는 굉장히 신비롭더라고요. 정말 몸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먹은 대로 거두리라. 결국 먹는 거, 마음 습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갈 것이냐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본인의 선택의 결과거든요. 그렇죠. 유전자 서열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지만 그렇죠. 암의 스위치를 켜고 안 켜고는 우리의 생활 습관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식습관, 수면, 운동, 그리고 마음 습관, 인간관계 이 네. 5가지가 돌아가야 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간혹 뭐 채소 위주로 많이 드셨는데 왜 암에 걸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면은 수면 습관이 좋지 않고 깊이 잠 못 드시고 좋지 않은 습관들이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이 파이토케미칼 얘기하고 계시고 저도 우리 환자들에게 파이토케미칼, 그러니까 채소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엄청난 좋은 천연의 저는 항암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채소가 가진 이제 파이토케미칼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미량 영양소, 이제 식이섬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파이토케미칼은 지금 암 투병하시는 분들은 너무 익숙한 단어이실 거예요. 파이토케미칼은 정말 대표적인 항암, 항산화, 항염 효과를 가진 성분인데 특별히 채소만큼 다채로운 색깔이 없잖아요. 너무 그렇죠. 네, 그래서 채소가 가진 뭐 빨간 파프리카, 노랑 피망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색깔을 내는 채소들이 함유하고 있는 파이토케미칼도 그만큼 다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지개 식단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양한 색상의 다양한 채소를 먹을수록 우리가 이 파이토케미칼을 굉장히 시너지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보통은 이제 항암 하시면서 브로콜리가 그렇게 좋다는데 십자가 채소 브로콜리만 브로콜리만 섭취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브로콜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다양한 색상의 파이토케미칼의 역할은 못합니다. 브로콜리도 꾸준히 드시되 다양한 채소들 좀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희 이제 암 환자들은 아침에 보통 이제 몽땅 주스 또 우리 브로콜리 가루해서 10가지 제 가이드대로 하면은 한 끼에 10가지. 그러니까 하루에 필요한 그 야채량을 거의 이미 이제 충분히 섭취를 하고 점심, 저녁에는 그냥 한식 식단으로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실제로 일본에서도 100세가 넘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정말 현역으로 100세가 넘어서도 활동하신 의사 선생님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정말 그렇게 채소를 잘 드셨어요. 그 선생님이야말로 다양한 정말 파이토케미칼의 힘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었을까. 우리 선생님과 저 100세까지 네. 꼿꼿하게 늙지 않고 네. 활력을 가지고 네. 활동을 네. 하죠. 채소가 좋다는 건 알겠지만 환자분들이 궁금한 건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맛있게 먹느냐인 것 같아요. 처음 습관은 샐러드로 시작하라고 샐러드.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샐러드도 이제 콜드 샐러드가 있고 웜 샐러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차가운 샐러드, 뭐 양상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레싱 먹는 이런 샐러드는 차가워서 사실 소화가 힘들다. 맞아요.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으세요. 맞아. 근데 채소를 따뜻하게 굽거나 너무 좋죠. 네, 데쳐서 네. 먹는 방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맞아요. 몽땅 주스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너무 지혜로운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채소가 늘 냉장고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리브 오일, 레몬즙, 소금, 후추로 시작하셔도 정말 너무 좋죠. 네, 충분히 좋은. 그러면은 주위에서 너무 야채만 먹는다든지 극단적인 단백질을 아예 멀리하는 환자들 사례도 좀 보셨나요? 내 친구는 이제 항상 유방 환자분들을 수술을 하니까 이제 수술 후에 경과를 계속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유난히 2주가 되도록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지를 않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채식주의자가 아니니까 그 이유를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채소만 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이 시기는
단백질이 너무 중요한 시기니까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지 잘 아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주일 만에 조직이 잘 아물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수술 후에 암 환자분들 회복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몸에는 필수적으로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채소만 드시다 보면 단백질이 부족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형식으로든 사실 뭐 여러 가지 지금 콩, 두부, 뭐 생선, 달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근감소증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거든요. 야채만 해서는 안 되고 야채도 드시고 우리가 암 환자라면 동물성 단백질 외에도 우리 식물성 단백질, 우리 해산물, 달걀 너무나 중요하죠. 저는 또 두유도 굉장히 우유 대신에 두유 이렇게 해서 식단에 이런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겠죠. 저희가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한국의 여성 평균 수명이 이제 83세가 넘어가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네. 반면에 우리가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수명이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이제 아프면서 오래 사는.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채소 해독식 이제 아이들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책에도 썼던 이유가 특별히 자녀를 이제 기르시는 분들에게 채소를 정말 꾸준히 섭취하는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암 환자들뿐만 아니라 제 친구 이제 다양한 과들이 친구가 있으니까요. 당뇨 전문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머니가 당뇨 환자로 내원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20대 자녀분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유전이라고 보기보다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당뇨병의 이제 위험도를 체크할 때도 유전의 점수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40세 이상 점수가 높고 생활 습관 자체가 가족의 문화가 중요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족 문화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 습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어떤 집은 채소도 꾸준히 잘 드시고 운동도 잘 하시고 수면도 굉장히 규칙적인 집안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집은 굉장히 외식, 배달 음식에 굉장히 익숙하고 네. 운동도 잘 안 하고 수면도 되게 불규칙하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특별히 이제 건강을 부모님의 모습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건강의 유산도 내려가지 않나. 건강 유산. 네, 건강 유산. 우리가 뭐 금, 네. 주식, 네. 뭐 자산을 네. 물려주기보다는 네. 이렇게 야채를 섭취하는 네. 건강 자산을 물려주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채소 해독식 책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무엇이냐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문장 꼽고 싶거든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은 병을 만들거나 병과 싸우는 일이다. 그래서 채소를 꾸준히 드시는 것은 병과 싸우는 일이 됩니다. 네. 오늘 채소 해독식의 저자 이정인 교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채소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채소는 버릴 게 없는 천연의 항암 식품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또 만나요.